안녕하십니까. 해웅 배순태 회장님의 해고로 난 지금도 북극 항해를 꿈꾼다를 집필한 한국해운신문의 이철원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호스트로서 해운항만 물류업계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전임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이면철 인천지방청장님, 유천근 인천항만부서 사장님은 조금 있다 오실 것 같은데요. 많은 VIP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배순태 회장님의 해고록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한 7년 전쯤입니다. 2009년 6월 달에 회장님을 만나 뵙고 계속 취재를 하면서 회장님의 훌륭한 인생 역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우리 한국해운신문에다가 좀 알림으로써 후학들에게 귀감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2009년 7월부터 한국해운신문에 최초의 세계 일주 선장 배순태라는 시리즈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그 연재를 바탕으로 이번에 이렇게 회고록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해웅 배순태 회장님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농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진해고등 해원양성부에 합격하셨고, 그 이후에 선원의 마더로스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일제 치하에 있었고 2차 대전 말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원 실습을 완전히 마치시고 마치자마자 강제로 해병단에 입대하게 되셔서 감위까지 훈련을 받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마침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만, 일본의 항복선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배장님께서는 선박을 몰고 미군 군함에 부딪히는 그런 감위까지 선박을 몰고 장렬하게 전사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방 후 일시적으로 수산대학과 해군사관학교의 교표를 잡히셨고, 한국전쟁 중에는 상선을 타고 물자를 수송하는 등 마더로스로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영회사인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최초 세계일주 선박인 원양선 동해호의 선장이 되신 이후에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펄럭이 위에 입항했고, 그때마다 한국인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채 1기 도선사로서 한국도선사협회를 창립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요 예선업체인 흥해를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인천항의 도사로서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많은 난도선을 성공을 하신 그를 대우 세웠고, 이 때문에 88올림픽 때에는 인천시 올림픽 송화 범승 최종자로 선거됐으며, 1996년도 5월에는 제1회 바다의 날에 영예로운 동탑 산업훈장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주 남다른 학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독학으로 고등해원양성소를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수산대학하고 해군사관학교의 교수를 하실 정도로 평소에도 책을 아주 많이 읽으시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더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직접 설립하여서 공부를 시켜주셨고, 후에는 한국해양대학에 15만 평의 땅을 기부하기도 하시는 등 후학들을 길러내는 유광사업에도 남달리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치구경영자 과정을 나오신 걸 보면은 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엄청 단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선장으로서, 최초의 정식 면허 도선사로서 향후에 사업과 인생 전반에 크게 성공을 거두신 해운인들의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된 이 바탕에는 그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돌파해나간다는 강인한 정신력, 이 책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 백절불굴의 철석 정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항상 독려하고 모험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는 화요일의 정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기자님께서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미 인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기회를 주십사하고 국방부에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고록의 제목이 된 북극 항해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정말 회장님께서 평소에도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이십니다. 예, 엄청나게 발랄한 성품이시고 한편으로는 좀 무뚝뚝한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아들 나이 또래밖에 안 되는 저에게는 참으로 자애로운 회장님이셨습니다. 솔직 담백하면서도 소박하고 끊임없는 성품에, 그리고 항상 근면하면서도 근검자락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배 회장님과 같이 한국해운의 부흥기를 이끌면서 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하셨던 분들을 해온 1세대라고 한다면 그런 훌륭한 선배들을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해운 산업의 부흥을 받쳐주는 책임을 제2세대인 우리 후배 회원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고록 출간에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VIP 분들만 아니라 사실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신 분은 오늘 주인공이신 배선태 회장님입니다. 언제나 그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에게 소소한 개인사까지도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그 큰아드님이신 배동리 사장님께도 나와주신데요. 상당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쓰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역할은 우리 배 사장님께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그 출판 인쇄 이런 걸 직접 담당해 주신 향리출판사의 황현철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VIP 여러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배선태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거로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1925년 2월 26일 날 창원 상남면 토월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는 92세가 되십니다. 아직도 건강하신 것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창원 상남고등학교를 37년에 졸업을 하셨고요. 1941년 4월 달에 17살의 나이로 조선총독부 고동회원 양성부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계속 그 훈련을 받으셨고, 소위 일본 해방전에 이끌어서 가입대접도 받았는데, 아마 실전 배치를 한 보름 앞두고 그 해방이 1945년 8월 10일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이 실전 배치가 실제로 됐다면 아마 우리 배 회장님은 우리들이 좀 볼 수 없게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에 계속 그 배를 타셨는데요. 처음에 1945년 11월입니다. 바로 해방된 해에 조선우선 소속의 근천호를 3등 항해사로 승선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계속 원양선을 타고 밖에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48년에는 그 볼티코라는 선장으로 승선하셨고요. 48년 7월에 수산대학교 조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49년 전쟁이 좀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6월 10일 날 우리 부인이신 경주시 이영희 여사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이십니다. 그 1950년 전남 수석에서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수, 선박운용학과를 교수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 10월 달에 극동해운, 유명한 극동해운의 미스코리아호 3등 항해사로 북미항로에 취항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원양항로를 주로
배를 타게 되셨고요. 1954년 6월에 드디어 대한항공사 동해호 선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셨는데요. 이 동해호를 타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최초로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1958년에는 10월 달에 한국도선사 면허를 수령하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공인도선사 제1호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험을 치기도 하셔서 합격하셔서 도선사 명을 정식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6년에는 도선사를 1월 하고 계셨으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직접 수료를 하셨고요. 1968년 4월에 학교법인 명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974년 1월 달에는 한국도선사협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 3월에는 아주 인천항 관문이 완성 직전에 있었는데 그 시운전을 직접 하셨습니다. 여수를 타시고 직접 시운전을 하셔서 그 도선에 성공한 그런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도선사로서의 그 기록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만도선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밀가루를 실은 그 선박을 도선해 가지고 우리 밀가루 파편을 막은 적도 있고요. 인천항이 완전히 결빙됐을 적에 그 재빙식 조항법이라 해가지고 캡틴 배식을 선보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고 LNG를 최초로 도선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여객선들도 많이 도선했는데 그 중에 서울올림픽 때 왔던 그 이하일 솔로프호를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도선하는데도 성공하는 등 대단한 업적을 내기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도선사로서 퇴임을 하셨고 1996년에 제1회 바다의 날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그때 바다의 날 행사 때 동탑산업훈장을 처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1999년에는 흥해 회장을 취임을 하셨고 2002년 10월에는 그 해양대학에서부터 명예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6년 2월에 해사문화상을 수상하셨고 2006년 5월에 그 성균관대학 부관장을 하셨습니다. 성균관의 부관장을 하셨습니다. 유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셔가지고 공연관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배순태 회장님의 양력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듬뿍 담겨있는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배순태 회장님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항만에 단 하루도 표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항만은 살아있는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흔이 넘으셨다고 하시던데 지금도 영락없는 바다 사나이의 풍채를 보여주고 계시죠. 많은 분들의 존경과 꿈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배순태 회장님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죠. 난 지금도 북극 항해를 꿈꾼다. 서점의 출판을 기념하고 많은 해양 항만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희망의 기운을 가득 담은 축하 무대에 만나보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는요, 블리스 뮤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나라 그리고 산타루치아 두 곡 축하 무대